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1년 제1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처리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 50mg/L, 아질산성 질소 15mg/L가 포함되어 있다. 수중의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총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죠? 질산화를 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어떤 물질을?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와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그러면 NH3 중에 있는 N,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라고 하면 NO2 중에 있는 N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NH3N, NH3N은 NH3에 있는 N, 질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산소를 더해줘서 질산이온 NO3- 그리고 H+, 그리고 H와 O가 있으니까 H2O를 발생시키면 돼요. 자, 따라서 NH3N 플러스 EO2를 B를 넣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질산이온도 마찬가지죠. 자, 아질산이온이 질산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한 개가 필요하죠. 근데 산소는 분자로 O2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0.5를 곱해서 한 개만 더해주시면 NO3N으로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NO2N과 0.5 O2를 비례식을 놓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소량과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의 산소량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50mg/L와 15mg/L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50mg/L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중에 존재 있는 질소의 농도가 50, 아질산성 질소라고 그랬으니까 아질산이온 중에 있는 질소가 15mg/L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과 원자량을 썼을 때 질소의 농도이기 때문에 NH3에 있는 N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질산성 질소를 만들 때 아질산성 질소가 산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NO2 중에서 N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N의 원자량이 14입니다. 14g일 때 산소는 2몰 있으니까 2 곱하기 32g. 자, 그리고 농도가 50mg일 때 X1 해서 X1을 먼저 계산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NO2N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죠. 자, N의 원자량이 14g이죠. 그리고 0.5 곱하기 산소 32g은 농도가 15mg/L일 때 X2 해서 산소량을 또 계산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총 산소량이라고 그랬으니까 NH3를 우리가 질산화를 시켰을 때 필요한 X1과 NO2N을 질산화를 시켰을 때 필요한 X2를 더해서 총 계산하시면 245.71mg/L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화를 시키는 반응식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지는 50mg/L와 그리고 15mg/L가 암모니아 중 질소, 아질산성 중에서 질소의 농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CFSTR이라는 것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죠. 자, 완전 혼합형 반응조 CFSTR에서 물질을 분해해서 95%의 효율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 물질은 1차 반응으로 분해되며 속도 상수는 0.05/hour, 유입유량은 300L/hour, 유입 농도가 150mg/L로 일정할 때 필요한 CFSTR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반응은 정상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 반응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조가 주어졌어요. 어떤 반응조가 주어졌느냐 하면 CFSTR이라는 완전 혼합형 반응조, 그리고 PFR이라는 플러그 흐름 반응조. 그러면 반응조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1차 반응식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K 자리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반응조의 크기와 유량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Q 나누기 V를 여러분들이 K 대신에 바꿔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반응조가 CFSTR 지금처럼 주어지면서 K가 주어질 때 K가 상수죠. 자, 그러면
Q 곱하기 C0 마이너스 CT는 K 곱하기 V 곱하기 CT의 차수. 차수라는 것은 1차 반응식이냐 아니면 2차 반응식이냐를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1차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찾아요. 자, 그러면 CFSTR이에요. 자, CFSTR이니까 2번과 3번 중에 한 개를 찾아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져 있느냐 하면 속도 상수 K가 주어져 있어요. 이 값이 K거든요. K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3번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아주 문제를 쉽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기 농도라는 게 뭐죠? 초기 농도라는 게 유입 농도가 되니까 150mg/L예요. 자, 그런데 이 150mg/L가 95%가 제거됐어요. 따라서 95%가 제거됐다는 소리는 CT를 계산하라는 소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CT라는 것은 T시간 후에 제거된 게 아니고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농도를 뜻하거든요. 따라서 CT라는 것은 초기 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효율. 따라서 150mg/L 곱하기 1 마이너스 0.95를 하셔도 되고 또는 150mg/L 곱하기 5%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0.05를 곱하셔도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 CT는 7.5mg/L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량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300L/H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 농도가 150mg/L. CT 계산했죠? 얼마로 계산했죠? 7.5mg/L. K라는 상수가 0.05/H. 그리고 최적 V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CT 7.5mg/L. 차수는 1차기 때문에 일성은 안 해주셔도 관계없겠죠?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리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11만 4천 리터가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단위 환산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114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조에 따라서 기본적인 1차 반응식을 이용해서 반응조에 따라서 1차 반응식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BOD의 농도가 1.2mg/L, 유량이 40만 미터의 삼성퍼데이인 하천에 인구가 20만 명인 도시에서 하수가 5만 미터의 삼성퍼데이가 유입된다. 유입 후에 하천에 BOD 농도를 3.0mg/L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 하수 처리장의 BOD 제거 효율을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자, 1인당 BOD의 배출 원단위는 50g/day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내용을 개통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처리장을 우리가 도시에서 나오는 처리장을 건설을 해요. 그럼 지금 하천의 유량이 얼마냐면 40만 미터의 삼성퍼데이를 Q1 그리고 하천의 BOD 농도를 1.2mg/L을 C1이라고 놨어요. 자, 그러면 도시의 지금 유량이 얼마냐 하면 지금 도시의 유량이 5만 미터의 삼성퍼데이를 Q2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지금 얼마냐 하면 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자, 그리고 BOD의 1인당 BOD의 원단위가 얼마냐 하면 50g/day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수 처리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기준을 했을 때 누출이 얻게 되면 유입 유량과 유출 유량은 동일하죠. 따라서 도시에서 유출되는 Q2가 처리장에서 유출수 Q2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혼합 지점에서 얼마의 농도를 우리가 만족을 하느냐 하면 유입 후의 하천의 농도가 3mg/L 이하예요. 그래서 CM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는 3.0mg/L 이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처리장을 기준했을 때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입수의 BOD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뭐를 모르느냐? 유출수의 BOD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C2를 계산을 해서 지금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C2의 값이 되는 거예요. C2. 그리고 C1은 유량 Q2와 그리고 BOD 인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2를 계산해서 대입하는 거죠.
그럼 C2를 계산하려고 하면 혼합 공식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Q1 곱하기 C1 플러스 Q2 곱하기 C2 나누기 Q1 플러스 Q2를 해서 C2를 계산하는 거죠. 혼합지점의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자, 따라서 혼합지점의 농도를 먼저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지점의 농도가 3.0mg/L예요. 자, Q1이 얼마죠? 40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C1은 1.2mg/L, 플러스 Q2가 5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C2는 모르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누기 Q1 플러스 Q2. 따라서 C2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17.4mg/L예요. 이 C2라는 값이 유출수의 BO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입되는 BOD의 농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지는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BOD 양이 50g per day인이죠. 그럼 인구수가 2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인구수를 곱해요. 자, 그런 다음에 유량으로 나눠주시면 도시에서 나오는 유량 5만 미터의 삼성 per day로 나눠주시면 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가 뭐죠? 미리그램 per 리터가 돼요. 따라서 200mg per 리터는 유입수의 BOD 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의 제거 효율 구하는 식에서 1 마이너스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유입수의 BOD 200mg per 리터 그리고 혼합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한 유출수의 BOD 17.4mg per 리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BOD의 제거 효율은 91.3%죠. 자, 그래서 혼합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지금 문제풀이처럼 개통도를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1일 2000m의 삼성의 하수를 처리하는 1차 침전지에서 고용물이 0.4톤 per day, 2차 침전지에서 고용물이 0.3톤 per day가 배출되고 각각의 고용물의 함수율은 98%, 99.5%이다. 이 고용물의 체류 시간을 3일로 하여 농축시키려면 농축조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고용물의 비중은 1.0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농축조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단위가 뭐죠?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형물량을 미터의 삼성 per day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체류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농축조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의 고형물의 양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형물의 양이라는 것은 1차 침전지에서의 발생되는 고형물량 그리고 단위가 킬로그램 per day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각각에 보면 톤 per day는 킬로그램 per day로 단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를 미터의 삼성의 단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죠? 비중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비중이 얼마로 주어져 있느냐 하면 1.0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비중이라는 용어나 아니면 그램 퍼 센치의 삼성의 단위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곱하시면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비중이 1이라고 했으니까 비중이 1.0은 단위를 환산하면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0.4톤 per day라는 것은 400kg per da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0.03톤 per day, 0.3톤 per day라는 것은 300kg per da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kg per day라는 고형물의 양에 비중량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을 나눠줘서 kg의 단위를 미터의 삼성의 단위로 바꿉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율을 보정하죠. 함수율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보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형물의 함량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곧 뭐가 되는 거죠? 고형물의 함량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자, 먼저 400kg per day 그리고 물의 비중량 1000kg per 미터의 삼성으로 나눠서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했죠. 자, 이때 함수율이 얼마냐면 98%예요. 따라서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고형물의 양을 최적으로 계산하면 20m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2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고형물의 양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고형물의 양이 300kg per day예요.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1000kg per 미터의 삼성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kg per day가 미터의 삼성 per day로 바뀌죠. 자, 여기 함수율 얼마죠? 99.5%를 보정을 해서 60m의 삼성 per day가 됐어요. 그러면 1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고형 물량 2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고형 물량 60m의 삼성 per day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고형물을 최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는 거죠? 체류 시간. 지금 체류 시간이 며칠이죠? 3일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농축조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농축조의 크기는 1차 침전지에서 선러질량 20,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선러지가 이제 고형물이니까 여기서는 고형물량 60을 더해서 체류 시간 3일로 곱해서 계산하시면 240m의 삼성의 농축조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형물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비중량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계산된 고형물의 최적으로 계산된 고형물의 합에서 체류 시간을 곱하게 되면 단위 환산에 의해서 농축조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NaOH가 수산화 나트륨이죠. NaOH 0.418g을 물에 녹여서 500ml 용액을 만들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mg/L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2번 N 농도를 계산하시오. 3번에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NaOH라는 수산화 나트륨 또는 가성소다라는 것은 OH가 한 개예요. 그러면 H로 시작하는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 OH로 끝나는 알카리성 물질은 OH의 개수가 바로 가수와 당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OH가 한 개니까 일가 물질이에요. 그러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2번을 문제를 풀면 2번에서 0.0이 노르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가 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0.0이 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mg/L를 풀겠습니다. 지금 질량이 얼마냐 하면 0.418g, 그리고 부피가 얼마냐 하면 500ml에 녹였어요. 그럼 500ml에 녹였으니까 500ml는 0.5L가 되겠죠? 따라서 0.418g 나누기 500ml에서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줬어요. 자, 그리고 g을 이제 mg으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1g은 10의 3승 mg이 되는 거죠. 따라서 836mg/L라는 값이 되는 거죠. 아니면 문제 조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mg/L는 자, 0.418 곱하기 10의 3승 mg. 자, 그리고 500ml는 0.5L 이렇게 바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mg/L라는 것은 ppm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자,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0.418g 나누기 500ml,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줘요. 그러면 ml 없어지고 g/L가 나오겠죠.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당량 그램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NaOH는 분자량이 40이에요. 자, NaOH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Na의 원자량이 23, O의 원자량이 16, H의 원자량이 1, 그래서 4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몰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1몰이라고 하면 분자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몰은 4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당량이라고 하면 노르말 농도는 당량을 나타내니까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40g 나누기 1이 되니까 곧 40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g으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0.0이 노르말이 됐어요. 그럼 세 번째는 pH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OH를 가지고 있는 알카리성 물질의 pH는 어떻게 계산하죠?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OH-를 계산하는데 이 OH-가 몰 농도 단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가 일가인 경우에서는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팁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0이 노르말은 0.0이 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aOH에서 OH 농도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노르말 농도 0.0이 노르말이라는 것은 NaOH에 해당하는 농도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죠? OH-에 해당하는 농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NaOH는 NA가 플러스일까, OH가 마이너스 일까니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1대 1대 1의 정수비를 가지니까 NaOH가 0.02몰이면
Na 플러스도 0.02몰, OH 마이너스도 0.02몰이 되는 거죠. 따라서 pH에 들어가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0.02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4 플러스 로그 0.02몰을 하게 되면 12.30이라는 pH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이겠지만은 단위 자체를 ppm 농도, 노르말 농도, pH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단위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농도를 계산하는 시까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표준활성설로지법을 이용해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표준활성설로지법, 활성설로지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부유성장식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원수의 BOD3 농도가 250mg/L, K1이 0.15/day, 미수는 상용대수 기준. 자, 미수가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미수를 얼마를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10을 사용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NH3N은 3mg/L로 나타났다. 이 공장의 폐수를 이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질소와 인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 그래서 B를 줬을 때 BOD5로 주어졌는지 BOD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BOD5를 기준을 해서 BOD5와 질소의 B를 놓는 거예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지금 BOD5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BOD5를 계산하려고 하면 먼저 뭐를 계산해야 되죠? BODU, 최종 BOD를 알아야 돼요. 최종 BOD만 알면 BOD5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BOD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단서가 뭐냐면 BOD3 농도가 주어졌어요. 따라서 BOD3 농도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을 하고 BODU를 이용을 해서 BOD5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BOD5의 농도와 질소의 농도를 100대 1로 비례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BOD3를 한번 식을 표현을 해보면 BOD3는 최종 BOD, BOD6 곱하기 1-10의 -K1T죠. 자, 여기서 미수를 10을 한 이유는 미수가 상용대수 기준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자, 그럼 BOD3의 값이 지금 얼마죠? 250mg/L. BOD6 곱하기 1-10의 K라는 값은 0.15/day. 그리고 며칠 BOD? 3일 BOD. 따라서 T는 3일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BODU를 계산을 해보시면 387.4848mg/L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BODU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BOD5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BOD5는 BOD3와 동일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BOD6 곱하기 1-10의 -K1T. 자, 따라서 BODU가 지금 우리가 계산된 BODU가 이렇게 있죠? 387.4848mg/L 곱하기 1-10의 -K1, K1은 동일합니다. 0.15/day. 그리고 T는 5일 BOD죠. 5일. 따라서 BOD5는 318.5792mg/L가 됐어요. 그러면 BOD5와 질소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100대 5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00대 5는 BOD5, 지금 우리 계산한 값 318.5792mg/L 뜰 때 N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질소의 농도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15.929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질소의 농도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수나 폐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가 포함되어 있죠? 3mg/L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된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15.929mg/L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하수나 폐수 속에 3mg/L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12.93mg/L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3mg을 여러분들이 빼주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공급시켜주는 양은 15.929mg/L인데 하수나 폐수 속에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질소의 함량이 있느냐 없느냐, 인의 함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확인을 하고 함량이 있으면 반드시 빼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인의 양도 마찬가지. BOD5와 질소의 비가 인의 비가 몇 대 몇이죠? 100대 1이죠.
자, 그리고 BOD5의 농도가 318.5792mg/L일 때 인해서 인의 값을 계산하면 3.1858mg/L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인은 하수나 폐수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값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된 값을 그대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인의 공급량은 3.19mg/L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어지는 BOD3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을 하고, BODU를 계산한 다음에 BOD5를 계산을 하고, BOD5를 계산한 다음에 BOD5와 질소 100대 5, BOD5와 인 100대 1의 비례식을 놓고 질소와 인을 계산한 다음에 하수나 폐수 속에 질소나 인이 있으면 계산된 값에서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글루코스를 포도당이라고 하죠. 탄소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입니다. 농도가 1000mg/L, 폐수 용량이 1000m의 삼성퍼데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글루코스의 메탄의 생성식을 쓰시오. 그리고 메탄가스의 이론적인 부피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글루코스, 포도당이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예요. 그럼 현미성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반응을 했을 때 메탄과 CO2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현미성분해를 시키면 CH4와 CO2가 나오죠. 따라서 탄소가 6개니까 반반씩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메탄을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메탄을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질량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게 되면 반응식에 있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적으로 계산을 해요. 최적이라는 것은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개수 곱하기 기체의 최적은 22.4죠. 단위는 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메탄은 지금 여러분 메탄가스는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부피, 그리고 포도당은 지금 1000mg/L라는 질량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량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가 6개, H 원자량 1짜리가 12개, 산소 원자량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에요. 따라서 180kg일 때 메탄은 최적으로 산물이 있으니까 개수 3 곱하기 22.4m의 삼성. 자, 여기서는 S나 N을 붙이지 않더라도 기체는 표준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1000mg/L의 농도인데 킬로그램 단위와 미터의 삼성 단위를 쓰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kg/m의 삼성으로 곱쳐요. 그러면 1kg/m의 삼성 농도가 그죠? 자, 여기서 폐수량이 얼마냐 하면 1000m의 삼성 per day. 따라서 X 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미터의 삼성 per day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얼마가 되죠? 373.33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 곱하기 분자량, 최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개수 곱하기 22.4m의 삼성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폭이 6m, 길이가 30m, 수심이 3m인 침전지에 0.06m의 삼성버스크의 유량이 유입된다.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시간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 유량이 시간 단위가 있어요. 그럼 유량에서 뭐를 없애면 되죠? 미터의 삼성을 없애면 돼요. 그럼 조건에서 미터의 삼성을 찾아. 그럼 뭐죠? 폭과 길이와 수심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폭 곱하기 길이 곱하기 수심이 뭐가 되는 거죠?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에서 뭐를 나눠주는 거죠? 유량을 나눠주면 시간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자, 따라서 6m 곱하기 30m 곱하기 3m 나누기 0.06m의 삼성 per 세커. 따라서 세커를 아워로 바꾸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2.50 아워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BOD 150mg/L, 폐수량이 1000m의 삼성포대인 폐수를 250m의 삼성의 유효 용량을 가진 포기조로 처리할 경우에
BOD의 용적 부하를 kg/m의 삼성 대위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BOD의 용적 부하를 단위를 잘 보시면 kg/day라는 게 뭐죠? BOD의 용적 부하니까 BOD의 총량이에요. BOD의 총량이라는 건 뭐죠? BOD 농도 곱하기 유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거죠? 용적,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BOD의 농도 150mg/L와 폐수량 1000m의 삼성/day를 곱하면 총량이 되는데 mg/L를 어떤 단위로 바꿔야 되죠? kg/m의 삼성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죠. 그러면 150mg/L가 0.15kg/m의 삼성이 됐죠. 자, 여기에 폐수량 1000m의 삼성/day를 곱해요.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용량 250m의 삼성의 용량을 나눠주시면 단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kg/day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kg/day 미터의 삼성. 따라서 0.60 kg/m의 삼성 돼요. 자, 이 식은 여러분들 공식을 이용해서 기억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지금 BOD의 용적 부하의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kg/day라는 것은 총량이잖아요. 총량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공단 내에 공장에서 BOD의 농도가 500mg/L이고 자, 유량이 2000m의 삼성/day인 유기성 폐수를 표준활성 설러지법을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용적이 150m의 삼성인 포기조를 설치하였으나 여기서 포기조라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반응조입니다. 반응조. 그리고 처리 용량에 비해서 포기조의 용적이 부족하였다. 포기조의 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증가시켜야 할 포기조의 용적을 계산하시오. 단 BOD의 용적 부하는 2.0kg/m의 삼성/da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용적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면 BOD의 용적 부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BOD의 용적 부하를 보면 kg/day라는 게 BOD의 총량이죠.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게 용적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BOD의 용적 부하를 이용해서 용적을 계산을 합니다. 용적을 계산을 한 다음에 처음에 용적 150m의 삼성과 비교를 해서 그 차이만큼 증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BOD의 용적 부하가 지금 2.0kg/m의 삼성대예요. 그죠? 그러면 BOD의 농도와 유량을 곱하면 되잖아. BOD의 농도가 500mg/L이고 유량이 2000m의 삼성/day예요. 자, 그러면 kg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mg/L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을 해요. 얼마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그러면 500mg/L가 0.5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0.5kg/m의 삼성 곱하기 폐수량 2000m의 삼성 per 나누기 용적. 따라서 V라는 용적을 계산하면 500m의 삼성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150m의 삼성인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500m의 삼성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500m의 삼성의 용적에서 150m의 삼성의 용적의 차만큼 우리가 증가시켜줘야 되는 용적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증가시켜야 될 용적은 500m의 삼성은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용적 150m의 삼성의 차만큼 증가를 시켜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350m의 삼성만큼의 용적을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BOD의 용적 부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특별한 공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BOD의 용적 부하의 단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문제를 보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산화지에서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번과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섭취를 하고 산소를 소모하죠.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햇볕을 받아요. 자, 그리고 LG라는 게 조류죠, 조류. LG라는 것은 조류입니다. 그럼 조류가 햇볕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하죠? 광합성 반응을 해요. 자, 광합성 반응을 하게 되면 뭐를 내주죠? 용존산소를 발생을 시키죠. 자, 따라서 산소를 발생시키면 그 산소가 물에 녹으면 용존산소가 되고 이 용존산소와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받아서 소비를 해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동화작용, 2번은 광합성 작용. 그래서 답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정부식의 유발물질과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관정부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폐수나 하수 자체를 우리가 처리를 해요. 자, 이것은 하수관이라고 봅시다. 자, 하수를 처리했을 때 하수는 망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반 정도로 보통 흘러가거든요. 그럼 아랫부분에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요. 자, 이 찌꺼기에서 어떤 분해가 일어나느냐 하면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요. 자, 혐기성 분해를 하면서 H2S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럼 H2S가, 자, 여기서는 반 정도는 에어가 있겠죠? 그래서 S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요. H2S에서 발생한 S가. 그런 다음에 SO2와 SO3가 되고, 자, 얘들은 다시 H2와 결합해서 H2SO4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이 형성되면서 황산이 관의 천장에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런 다음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는 것을 관정부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관정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은 황화수소 H2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황화수소를 제거할 수 있느냐? 유속을 빠르게 하게 되면 이런 찌꺼기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혐기성 분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관 자체에서 부식이 잘 되지 않게끔 피복이나 도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염소를 주입해서 황화수소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식성이 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환기를 시켜서 발생된 가스나 황산이나 H2S가 발생된 가스니까 발생된 가스를 환기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게끔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방지 대책을 5가지만 적으시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가지를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반드시 요구사항대로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반응식은 Al2SO43 14H2O를 이용해서 폐수를 응집 처리하는 반응식이다.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돼 있어요. 자, Al2SO43 14H2O, 그러면 황산 알루미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황산 알루미늄과 CaHCO32 알카리도 유발 물질이죠. 자, 그러면 CaSO4가 형성이 되고 AlO3, 실제로 침전물이 AlO3죠. CO2, H2O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4번에 보시게 되면 4번에 여기서 알루미늄이 1개 있어요. 자, 알루미늄 2개 있어요. 그러면 4번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3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황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3번에도 3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개수를 나타냈을 때. 자, 그리고 여러분들 H2O는 여기서 14개가 있으니까 그대로 14개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에서 CO2의 개수를 맞춰요. 자, CO2의 개수를 맞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자체를 환산을 해서 맞추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3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5번 같은 경우에서는 6이 들어가서 개수 전체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1번은 항상 1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오존 소독의 장단점을 2가지 쓰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독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염소, 그리고 오존, UV가 있죠. 자외선. 이 3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오존의 장점을 보시면 유기화합물의 생분해를 높이며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아주 효과성이 크죠. 자, 그리고 설러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설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용종 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잔류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탈취나 탈색 효과가 아주 크죠. 반면에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잔류성이 없어요. 잔류성이 없는 대신에 물이 깨끗한 거죠.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설러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오존은 저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살균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살균에 염소 소독을 하겠지만은 고도수 처리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오존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존 접촉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트리할로메탄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은 메탄이 있어요. 자, 메탄이 정수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와 결합을 하느냐면 할로겐 물질과 결합을 해요. 할로겐 물질이라는 것은 Cl- 그리고 Br- 그리고 I-예요. F는 불소도 할로겐 물질이지만 산화성이 크기 때문에 결합을 거의 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여기에 할로겐 물질, 예를 들어서 Cl이라고 나타내면 이렇게 Cl이 나오는 거죠. Cl뿐만 아니고 이 할로겐 물질이 3개만 결합되어 있으면 트리할로메탄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Cl 1개, Br2, Br 2개. 자, Br 1개, Cl 2개. 그리고 Cl 3개. 그리고 Br 3개. Cl 2개, I 1개. 그리고 Cl 1개, I 2개. 그리고 Br 1개, Br 2개, I 1개. 이런 식으로 할로겐 물질을 토탈해서 3개만 결합되어 있으면 트리할로메탄이 되는 거죠. 자, 3가지 물질만 적으시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3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용어에 해당하는 영문 표기의 약자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반치사 농도, 그리고 2번에 슬러지의 밀도지수, 3번에 유해 물질의 1일 허용 섭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반치사 농도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하죠? EC50. 그리고 슬러지 밀도지수라는 것은 SDI. 반면에 슬러지 용적지수라는 것은 슬러지 용적지수는 SVI. 그죠? 밀도지수는 SDI. 자, 그리고 유해 물질의 1일 허용 섭취량이라는 것은 ADI라고 표기를 하죠. 자, 그래서 팁에 보면 EC50과 SDI 그리고 ADI의 약자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에 보면 활성 설러지 공정에서 활성 설러지 공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다시 말해서 부유 성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폭기조는 호기성조라는 반응조입니다. 침전지 표면에 갈색 거품을 유발시키는 방성균의 일종인 노카르디아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는 원인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팁에 보시면 노카르디아라는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카르디아는 방성균목 악티노미세스과 노카르디아 속에 속하는 분열균으로 노카르디아층의 병원체 균종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토양 중에 존재하고 있고 피부 손상이 이제 피부가 손상된 부위로 침입을 하겠죠. 그래서 족균종이 생기고 허비배에서는 폐감염이 되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노카르디아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을 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자, 먼저 SRT,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너무 길 때, 그리고 FMB가 작을 때, 그리고 설러지 인발 부족으로 인해서 MLSS라는 것은 뭐냐면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증가하는 경우. 자, 여기서 우리가 활성설러지 공정에서 노카르디아라는 균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도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너무 길 때, 반응조에서 미생물이 너무 오랫동안 체류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FMB가 작을 때, FMB가 작다는 소리는 어떤 뜻이 되나요? 미생물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설러지 인발의 부족. 설러지 인발이라는 것은 침전된 설러지를 우리가 농축조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거를 하지 않아서 설러지 인발의 부족으로 미생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전부 다 미생물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거죠. 왜? 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성 폐액 처리 방법에서는 NaOH 그리고 석회석 등을 이용하는데 황산의 농도가 0.6% 이상인 산성 폐액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NaOH와 석회석이라는 것은 알카리 성물질입니다. 알카리 성물질. 근데 황산의 농도가 0.6% 이상인 산성 폐액을 처리하려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은 중화 처리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자, 석회석과 황산이 반응을 하면 황산칼슘이 생성돼요. 자, 황산칼슘이 생성되게 되면 이게 침전물이거든요. 이 침전물이 불용성 막을 형성을 해서 이로 인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NaOH가 아니라 석회석을 이용을 하는 중화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이유에도 있는 것처럼 석회석을 이용을 하게 되면 황산과 결합을 해서 황산칼슘이라는 불용성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석회석을 이용하는 중화 처리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대학에 오셔서 문제를 좀 맞춰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문제를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복원이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원한 만큼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면 되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메일 주소는 kwe7002 한메일 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